예, 오늘은 삼진 L&D,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 두 종목을 매매를 했고, 오늘은 1월 8일, 예, 이번 주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결과는 350만원 수익 전환했으니까 만족하겠습니다. 주식 공부 좀 했어요? 아니요. 카페 들어가서 카페를 가입을 안 시켜줬잖아.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면 되지. 그거는 개인 사생활이잖아. 아, 괜찮다. 그럼 내가 아무나 다 넣어준다? 일단 공부 안 했고. 공부 안 했고. 공부 안 했고. 근데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카페 가서 봐야지. 뭐부터 봐야 되냐고. 그럼 뭐 내가 다 일일이 그거를 일일이 1부터 10까지 어떻게 다 설명을 하고. 그거 일일이 하려고 그 트레이드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과 같은 자세. 지금과 같은 자세가 굉장히 왜? 좋아. 왜냐면은 백지잖아. 백지라는 거는 주식은 어떤 수많은 방법이 존재하고 그 수많은 방법 중에 확률 높은 어떠한 방식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 한 가지, 두 가지의 방식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것이 훨씬 좋거든.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하다 보면은 자기 관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주식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 주도 매매라는 게 자기 관점이 명확해야 돼. 근데 지금 완전 백지 상태. 이거는 이틀이도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완전 백지 상태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단점은 너무 초보적인 거를 모를 경우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건 본인이 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초보적인 거라는 거는 이미 근데 매매를 해봤으니까 뭐 단순히 매수 매도하고 이런 것들은 안 들잖아. 근데 차트의 어떤 기본적인 지지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카페를 통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주든 그걸 또 방송에서 또 다룰 수는 없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일단 완전 백지 상태니까 주식이라는 거 어떤 종목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장 기업이 우리나라에 2,000개 넘게 있다고. 다 찾아보면 2,000개가 조금 넘을 거야.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하루에 1일 1매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 스쿨이라는 개념에서 1일 1매매를 한다고 치면은 아침에 한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 그렇지. 2,000개 중에. 그러면 그것을 골라야 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내가 2,000개 중에 이 한 종목이 들어가야 되는 기준. 그 기준은 좋은 종목이야. 좋은 종목. 그 좋은 종목은 뭔데?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지.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내가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어떤 구간. 나만의 기준을 가진 어떤 구간을 가진 게 좋은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종목인데 누구한테는 좋은 종목이 아닐 수가 있어. 왜냐면 그 사람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의 기준들을 내가 열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줄줄이 열거를 해줄 거야. 그러면 딱 정해져 있잖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한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걸 일단 내가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 자, 이게 차트야, 차트. 종목 차트. 그래, 차트는 알지. 종목 차트. 여기에 보면은 종목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이거는 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들만 내가 빼놓은 거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것이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뭐야? 시가총액이 보면 이게 주식수지 있지, 주식수가 1000이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650만 주. 총 대한유화라는 주식은 650만 주가? 650만 주가 발행되어 있다. 주식이. 근데 그 중에서 그거를 이제 이 가격을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온다. 그럼 주식수에다가 이 지금 현재 금액을 곱하면은 곱하면 시가총액이 그게 나온다. 이 회사의
금액이라고 보면 되지. 가치라고 보면 되지.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이게 1조 8천억이거든. 1조 8천억이면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무거운 편이야. 우리가 많이 하는 코스닥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애들은 보통 1조 이하에서 1조 이하? 주로 많이 매매를 하는데 요즘엔 대형주들도 워낙 잘 가고 1조 이상의 종목들도 테마 타면은 잘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상향돼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1조 이하에서 거의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트레이딩.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보면 이건 그럼 결국 이 종목의 차트라는 거는 과거에 흘러왔던 흐름을 봉으로 이걸 캔들이라고 하거든. 봉으로 기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봉을 보는 법을 알아야 돼. 그렇지. 이건 알지? 그렇지. 양봉, 음봉, 또 꼬리. 그러니까 봉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있지. 이 네 개로 결정되는 거야. 시가는 뭐야? 시가는 시작 가격, 고가는 제일 높았던 가격. 오늘 하루? 이건 일봉이니까. 분봉으로 들어가면 3분 동안이고, 이거는 3분봉이니까 일봉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하루 동안. 이건 주봉으로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어쨌든 간에 기간 동안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 네 개를 가지고 사각형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근데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기되고 그게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내려가면은 파란색으로 기록이 되고 그게 음봉이야. 이게 기본적인 캔들인 거고 이 캔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차트고 과거의 흐름이야. 그럼 길게 이렇게 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왔던 가격들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 그러면 이게 보이죠? 이게 밑에 게 거래량. 이거는 캔들이고 밑에가 거래량 차트야. 거래량은 단순하게 몇 주가 거래됐느냐로 이렇게 표기되는 거야. 그러면 이날 엄청 많이 터졌지. 이날 거래량이 91만 주. 얘가 아까 말했듯이 650만 주. 그 다음에 유통 물량이 320만 주인데 91만 주가 터진 거야. 상당히 많이 터진 거야. 그리고 평균 거래로 따져야 되는데 평균적인 거래가 요 정도 수준이잖아. 확실하게 수준. 많이 확실하게 뭐 기껏해봤자 10만 주 내외에 있다가 확 튀인 거야.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어서 이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찾는 게 우선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향이 있어. 방향. 보면은 얘를 보면은 방향을 끊는 방법은 고점에서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하는.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하는.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하는. 이게 방향을 볼 수 있는 추세라는 건데. 계속 이어봐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갔잖아. 그럼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추세를 오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상승 추세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매매는 요 구간에서 안 하고 어디서? 요 구간에서 안 하고 요 구간에서만 한다. 그게 상승 추세야. 그럼 이제 캔들을 볼 줄 알고 이제 거래량을 볼 줄 알지. 일단 대량 거래가 나왔다. 그다음에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거 추세를 보는 방법은 단순히 이렇게 선을 긋는 것들도 있고 뭐 정배열이라고 해서 이평선의 높이, 이평선의 순서에 따라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이 차트 설정을 많이 해줬잖아. 자기 그 폰에도 해줬듯이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을 넘어가면은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이 추세를 타고 가는 거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내가 주력으로 차트에서 보는 양봉, 그 다음에 이 거래량,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이 볼린저 밴드를 보는 이유는 좀 전에 말했듯이 추세가 워낙 크게 작용을 한다. 그 세 가지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이 내가 말하는 좋은 종목. 그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 외에도 막 부수적인 게 엄청 많아. 뭐 시가총액도 봐야 되고 이 종목이 어떤 테마군에 속해 있고 또 종목의 성격이란 것도 있거든. 이 종목을 가진 보면 이게 주식이 아까 650만 주라고 했잖아. 이게 사람들한테 다 나눠져 있다고. 대주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반 개인들도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의 성향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비슷한 종목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막 급등락이 심한 것들은 당연히 급등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겠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을 많이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쉽게 팔지도 않고 쉽게 사지도 않아. 아주 신중하게 산다. 그게 종목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메이저라고 하는 돈이 많아서 주식을 좀 많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주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비슷한 성향에서 작업을 하는 거지. 당연히 급등락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급등락 작업을 치는 거고 아주 그 평탄하게 움직이는 곳에서 어떻게 작업을 치는 사람은 그 성향에 맞게 작업을 치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게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다라는 기준이 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있지만 가장 큰 그림 안에서는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도 2,000개 중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추려낼 수 있다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인 거고 그 좋은 종목이 일봉상에서 나왔다라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분봉상 들어가서 타점을 잡는 거죠. 그럼 분봉상도 똑같아. 분봉상도 뭐 눌림이든 뭐 돌파든 뭐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분봉상으로도 상방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주식은 올라야 우리는 수익을 보기 때문에 하방으로 흐름을 타는 애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상방으로 흐름을 타는 애 안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해서 먹는다라는 그 관점, 그 첫 번째 개념만 지금 완전 백지니까 그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백지 상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난 다 했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는 거는 운이 생각보다 많이 작용을 해. 근데 안 당하는 거는 실력이 거의 다 장어. 당연히 운이 없어서 당할 수도 있어.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어떤 종목이 모든 조건들이 다 좋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상한 공시가 나온다든가 해서 운이 없어서 당할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안 당할 수 있는 여건은 실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잘 먹을 수 있는 여건은 운이 많이 작용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치면은 운도 따르고 실력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실력이 있으면은 적게 잃고 운을 기다리다가 운에서 크게 먹는다고. 근데 실력이 없으면은 운이 없어서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그 경우들이 운이 자기한테 와도 못 먹는 거야.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해야 될 거. 대표적으로 내가 이거 방송을 2년 동안 하면서 맨날 얘기했던 건데 여기 보면은 종목 모형 앞에 있지. 글자, 그렇지. 뭐 있단 말이야. 보면은 여기에 신, 여기도 신, 뭐 색깔마다 좀 달라. 뭐 어떤 건 신고가고, 뭐 근데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 요 색깔, 증, 증. 그 다음에 환, 노란색으로 환이라고 있어. 환이 아까 하나 봤는데 뭐였더라? 아까 하나 올라온 게 환이었는데 A 프로제는 환인가? 아니네. 얘도 다 증이네. 증. 아, 마크로젠. 환. 환. 그 다음에 관. 관은 내가 모르겠다. 뭐 관이 있어. 관이 제일 위험한 거야. 관이 관리 종목이거든. 관리 종목.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케이스가 오늘 손실, 뭐 내일 손실 이런 게 아니라 상장폐지. 나중에 내가 방송에서 난 매년 3월이 되면은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3월이 상장폐지의 계절이거든. 그때 상장폐지 상당히 많이 당해. 왜? 그때 3월. 이제 그 감사보고서 시즌이라서 감사보고서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상장폐지를 때려버리니까. 바로 상장폐지 아니 정지되지. 정지되지.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정지되는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상장폐지를 많이 당해. 3월에.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이걸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증환관. 상장폐지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얘가 상장폐지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 100개, 올해 100개가 상장폐지를 당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중에 8, 90개는 증환관에서 나와. 10개가 다른 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증환관만 피해도
90%는 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증환관은 하지 말라. 환관은 아예 하지 말고 증은 이건 거래소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증권사에서 증거금 100%. 그러니까 증거금이 이제 증거금 100%란 얘기는 현금으로만 사라라는 얘기거든. 신용으로 안 해줘. 신용을 안 해주는 거야. 그 말은 회사가 조금 삐리하니까 네 돈 갖고 다 해라. 네 돈 갖고 다 해라. 근데 당연히 증권사에서 하다 보니까 키움에서는 증인데 뭐 다른 그 증권사에서는 증이 아닌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못 되는 거지. 환이랑 관은 금융에서 금강원에서 바로 때리는 거라서 전부 다 동일한데 증은 증권사마다 우리 회사에서는 여기에는 대출 못 해주겠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에 숨은 내포는 불안하다는 거잖아. 너희한테 빌려줘서 이걸 사게 될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괜찮은 뭔가가 있다고 하면은 간혹 매매를 하는데 그것도 단타로만 하는 거야. 들고 갔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정도 안에서 증환관 이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던 그 기준과 좋다라는 종목, 그 기준과 반대되는 상황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상승 중인 거, 이렇게 상승 중인 종목을 하는데 이렇게 하락 중일 때, 이럴 때 안 하는 거야.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 따라가는 그림에서 하는 것이지, 볼린저 밴드 밑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지압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안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1일 1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일 1매매를 할 수도 있고 2매매를 할 수도 3매매를 할 수도 있어. 사실상 할 수도 있는데 1일 1매매라고 정해놓은 가장 큰 기준이 결국은 좀 전에 얘기했다 하지 말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는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범위 안에서 잘 못 지켜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 거를 반드시 하게 만드는 상황. 그 상황을 못 만들어내면은 주식을 할 때 계속해서 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생각과 다르게 베팅이 나가거나 너무 질에 겁을 먹거나 그러니까 감정으로 매매를 하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 감정 통제의 일환으로 1일 1매매 매매를 최소화해서 간다라는 개념이고 자기가 통제가 된다고 하면 하루에 100번 하든 200번 하든 사실 상관없어. 근데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범위라면은 100번 하면 100번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고 또 100번이라는 뭐 다수라는 기준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충족하는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은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날리는 기준이라는 거지. 기준이 A라는 기준이 들어오면 나는 2000 종목 중에 난 매매할래 라고 생각했는데 A라는 기준에 1800 종목이 들어오면은 안 된다 이가. 1800개 다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 A라는 기준이 그렇게 흔한 기준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해야 될 것,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일단 이 정도만 백지 상태에서 까는 걸로. 오늘은 저장. 오늘 여기까지 저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